최근 새 정부가 들어 정치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퍼뜨리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스탄, 한국명, 단연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025년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습니다. 모스탄은 트럼프 정부 시절 외교라인의 일원으로 트럼프 정부 외교라인 대변자였던 사람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서울시로 알려져 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일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이 예정돼 있었지만 학생 반발과 학교 측의 행사 취소로 무산되었으나 이후 트루스포럼이 서울대 정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15일 오후 7시에 특강을 재개하려 했지만 그마저 학생들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 보수 기독교 세력과 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14일 입국 직후 가진 기자회견과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는 중국과 북한의 조직적인 개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방한 목적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정당성 회복 주장 및 한미 동맹 강화 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향해 쏟아냈던 그의 주장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자로 수감되어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 한국은 부정선거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식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법적인 주장으로 처벌을 받은 허위 주장들입니다. 또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인물 애니 첸, 한국 이름 김명애, 하와이 거주 부동산 재벌로 남편은 프레드 첸, 홍콩 출신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한국 보수주의 연합 KCPAC 및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내세운 슬로건이자 그가 이끈 정치 이념 운동 단체인 마가 계열 보수 플랫폼을 통해 한국 보수 진영과 미국 극우 세력을 잇는 전략가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IP3 민간 원자력 개발 기업 이사로서 전략, 안보, 에너지 현안 외교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관여하고 있습니다. KCPAC, 한미 보수주의 연합과 KAFSP 한국 보수 진영과 연계된 싱크탱크 조직 등이 트럼프 계열 네트워크를 통해 스탑 더 스틸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하자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행동을 유도한 캠페인을 한국에 이식하고 있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녀는 2019년, 2020년 미국 보수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와 극우 유튜브, 보수 집회 지원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한국의 극우 정치와 종교 세력에도 깊이 관여해온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는 정광훈 목사 아들의 신혼여행 비용까지 후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광훈 목사 등과 함께 국내 극우 인사들과 연결망을 구축하며 정치 종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내 정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건지, 그들의 의도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합리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이들이 대한민국의 유익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모스탄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강경 보수 성향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거에 중국과 북한이 개입했다, 계엄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한국의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즉, 내부 분열을 유도해 동맹국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한국계 보수 커뮤니티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스탄이나 애니 첸은 미국 내 한국계 보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트럼프의 마가 아젠다와 일치합니다. 한국 내 극우 보수 단체와의 협력은 미국의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창구로 해석됩니다. 세력을 연합한 그들은 부정선거로 계엄령이 불가피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극우를 자극하고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유포하여 정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모스탄이 걸어온 그간의 행적으로 짐작해보건대 그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한 채 거짓과 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체계의 불신을 조장하면서 공공연히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한국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인데 외국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데 그 멀리 미국까지나 가서 한국을 왜 정치적으로 분열시켜 나라를 망치려 하는가 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 하여 우리는 그들을 동족, 동포의 관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익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계라는 외피에 호감을 입고 그것을 이용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한국계인데 한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한국도 미국도 조국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내게 이익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 어떻게 해야 자신이 가진 인적, 물적 자본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 결론이 극우 단체와의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모스탄과 애니체는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자신의 뿌리인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주의 세계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수주의 세계관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한국 내 보수 진영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보수 정치 무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력을 얻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골몰할 뿐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을 또한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합니다. 한국계라는 그들의 외피를 이용해 내부 갈등을 부추기게 하고 외교적, 정치적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부가 흔들리는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모스탄과 애니 첸 같은 인사를 통해 한국 극우 성향 정치인 단체와 미국 마가 계열이 직접 연결되면 미국 보수 진영의 국제 네트워크가 세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였다면 이제는 중국의 동진을 막기 위한 핵심 축으로 대한민국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CIA 산하의 국방정보기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안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한국의 협조는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 노선이나 균형 외교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전략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권 중심의 외교, 대중국 관계 유연화, 주한미군 협상, 재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미국 내 일부 강경 보수 세력은 이를 불편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충지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은 미국의 군사 전략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을 겨냥하는 유일한 전초기지를 포기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중국입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그 전초기지를 포기하는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그와 같은 결정은 결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토록 동맹국에 대한 선의가 없을까요? 그는 사업가로서 외교를 경쟁 구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기지 못한다면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지하는 러스트벨트 노동자층 마가의 이탈을 막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훔친 대가를 돈으로 배상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며 관세 폭탄으로 지지층을 달래고 단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기존 방위비의 10배 가까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군 철수와 같은 협박으로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국민들은 불안감으로 설왕설래하다가 분열합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와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언론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기사 한 줄이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지지하는 당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버린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를 감청하고 있다고 봐야 맞는 미국의 실태를 인식하고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이 순종적이고 외교적으로 무기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대한민국 지도자가 트럼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상한 대통령이 계엄을 하든 말든 내란이 일어나든 말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든 말든 오직 미국에 사대하고 미국의 말 잘 듣는 대한민국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극우 세력과 일부 방산 로비스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한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F-35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의 등 다양한 군사 장비 및 기술 협상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적으로도 미국 군산복합체에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말 잘 듣는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요청을 넘어 전략적 통제를 위한 목적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스탄과 애니첸 이들의 뻔한 거짓말과 술수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뿌려놓은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잃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선동에 속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 문제를 국가안보, 외교전략, 대한민국의 자주성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문과 자극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실과 근거, 그리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왜 말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념의 이름으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분열의 언어가 일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외교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와 지금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이성적 협상이나 외교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식 항의하고 주한미국 대사 소환이나 성명 발표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위의 서술한 명백한 허위 주장과 개입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도 그것을 외교적 빌미로 역공격, 역선동의 소스로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적 항의조차 좌파적 선동이라 치부하고 당연했던 것들이 절대 당연하지 않은 변질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정당한 요구도 트럼프 정부에는 불충과 버르장머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정당한 우려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곧바로 트럼프의 적대적인 정부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더 큰 술수를 부릴 기회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외교 환경은 더 이상 정상적 외교 언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사회가 연합하여 정부가 경제적, 외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침착하게 대응해 간다면 국민은 그 뒤를 단단히 지지하고 외부의 분열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싸우고 포기하길 원하는 그들의 바램이 무색해지도록 진실을 지키고 분열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지금이야말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진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